부모 없이 오빠가 혼자 윤정이 키웠다더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을지 의문이네요. 이런 집안 사람들과 우리가 사돈을 맺으면 우리 체면이 서겠어요? 그 순간 윤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폭탄 선언을 했다. 어머님,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민수 어머니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이 요망한 거사, 니네 집안 무식해 보여서 내가 먼저 결혼 엎으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선수치니? 사람은 학벌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거? 제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는 거랑 똑같거든요. 윤정이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윤정은 가방을 들고 당당히 걸어나갔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닉네임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충남 보령에 사시는 강민지님, 대전에 사시는 이민서님, 제주에 사시는 이복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38세의 김윤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지금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예비 시댁과의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윤정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윤정을 키워준 건 10살 위인 오빠 김태준이었어요. 태준은 지금 뉴욕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세그룹 장녀와 결혼했지만 철저히 노출을 피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상주하면서 언론이나 각종 행사에는 전혀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올케가 천세그룹 오너 일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세그룹은 한국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화학, 금융, 유통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매출 규모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저 올케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는 천세그룹 내부에서도 단순히 해외 법무팀 고문 변호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실제로는 오너 일가의 사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심지어 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태준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태준이 철저히 의도한 결과였어요. 태준이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우선 자신의 실력이 아닌 배경으로 평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중재 변호사로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었거든요. 또한 동생 윤정이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에 시달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오빠가 잘 나가는 국제 변호사라고는 생각했지만 올케 집안의 진짜 위세나 오빠의 실제 지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올케가 좋은 집안 출신이고 오빠가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였어요. 사실 태준은 뉴욕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가진 변호사였어요. 국제기업 간 분쟁이나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과를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이뤄낸 것이었어요. 재벌가 사위라는 배경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준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도 자신을 특별 대우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승부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법조계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오빠의 노력과 성취를 윤정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윤정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은 오빠 태준뿐이었어요.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시댁에서 오빠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어요. 예비시댁은 상당히 명문가였거든요. 신랑의 부모님 모두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신랑의 어머니는 천세그룹 계열사인 천세문화재단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어요. 신랑의 아버지는 다른 대기업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천세문화재단은 천세그룹의 계열사이긴 하지만 본사와는 업무 영역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이었기 때문에 오너 일가의 사적인 일은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재단의 업무 특성상 신랑의 어머니는 그룹 본사의 핵심 인사들과는 별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오너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까지 알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태준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계열사였기 때문에 재단은 본사와는 업무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어머니도 태준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윤정의 오빠가 해외에서 변호사로 일한다는 정도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일한다는 것을 좀 애매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신랑 민수는 윤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끔 윤정의 집안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윤정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집안 배경보다는 윤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윤정의 따뜻하고 성실한 성격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윤정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문중의 체면과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윤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시집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신랑인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격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정 자신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댁의 화려한 스펙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이 다니는 회사도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이었지만 천세그룹이나 민수 아버지가 다니는 대기업과는 규모 차이가 컸어요. 윤정은 가끔 자신이 민수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윤정은 마음속으로 스치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혹시 오빠의 정체가 드러날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는 워낙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해외에 살면서 한국 사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설마 오늘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윤정은 시계를 보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빠가 한국에 들어온 것도 이번 상견례 때문이었어요. 동생의 중요한 일을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개서 온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항상 그런 식으로 윤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오빠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준 오빠에 대한 고마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 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오빠 덕분이었어요. 오빠는 자신의 청춘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동생을 돌봐준 분이었습니다. 윤정은 오빠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었어요. 항상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오빠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상견례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서로의 집안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예비시댁이 워낙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혹시 오빠가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윤정은 드레스를 입으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마 오늘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생각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아직 윤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윤정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오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윤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빠 태준이 공항에서 직접 호텔로 향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서 장시간 비행을 하고 온 피로감도 있을 텐데 동생을 위해 바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주는 오빠가 고마웠습니다. 윤정은 택시 안에서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어요. 오늘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민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윤정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의 미소를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손이 차가워진 것을 느꼈나 봅니다.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하지만 윤정은 민수 어머니의 첫인상이 걱정되었어요. 천세문화재단 이사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 과연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부모님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곧 오빠 태준도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태준은 회색 정장 차림을 했습니다. 민수는 태준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입니다. 태준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 오빠 김태준입니다. 민수는 태준의 첫인상에 좋은 감정을 느꼈어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특히 어머니는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호텔 내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차분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가 상견례 장소로는 적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고 정성스럽게 세팅된 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오히려 윤정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집안 배경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민수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위엄 있는 모습이었고, 민수의 어머니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윤정에게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분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민수가 먼저 소개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윤정이와 윤정이 오빠분이십니다. 윤정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고, 태준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태준을 바라보며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오빠가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으셨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윤정의 마음을 찔렀어요. 윤정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다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침착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니까요. 이런 집안 사람들과 우리가 사돈이 되는 건 글쎄요. 그 말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그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분위기라니 앞으로가 더욱 걱정되었어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 조용히 해라. 태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윤정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지만 윤정은 오빠가 속으로는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은근한 공격을 이어갔어요. 해외에서 변호사 일한다고 하셨는데 생활 수준은 좀 달라 보이네요. 그 말에는 명백한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상견례는 완전히 망할 것 같았어요. 태주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수의 부모님은 그런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듯 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또다시 공격적인 말을 던졌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말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죠. 현실을 제대로 보세요.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윤정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란 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 기반이 확실해야 하는 거죠. 태준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수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체면이 서겠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윤정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오빠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도 부모님의 태도에 당황하며 중재하려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민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민수야, 현실을 봐라. 이런 분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게 우리 가문의 격이 떨어지는 일이야. 그 순간 윤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오빠가 아무리 참고 있어도 자신은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지만 윤정은 오빠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상처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순간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윤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그 순간 윤정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요즘은 상견례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오는군요. 태준의 회색 정장 차림을 한번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윤정은 오빠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오빠라도 이런 노골적인 모욕에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또다시 한마디를 보탰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니까요. 격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마치 윤정의 집안이 격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윤정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오빠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태도에 당황스러워하며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윤정이와 태준 형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하지만 그의 말은 부모님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민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 순간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부족해 보이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태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외국에서 일한다고 해도 생활 수준은 좀 달라 보이네요. 그 말은 완전히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이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태준은 여전히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답변은 오히려 더 큰 비웃음을 샀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말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죠.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했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마지막 타격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체면이 서겠어요? 이런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식사 내내 이런 식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은근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윤정과 태준을 무시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태준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하고 때로는 차분한 설명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더 큰 확신을 주는 듯 했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태준의 침묵을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역시 수준이 안 되는군요.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시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 말에는 명백한 승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아무리 인내심이 강해도 이런 일방적인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었어요. 자신이 나서서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도 부모님의 태도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강하게 맞서기는 어려웠어요. 태준의 표정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만 윤정은 오빠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상처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는 것이었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천세문화재단 이사라는 지위와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라는 학벌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 태준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윤정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오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고 볼 수는 없었어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그런 태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력으로 집안 배경이 바뀌나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 말은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태도에 점점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존경했던 부모님이 이렇게 편견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윤정과 태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는 듯 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윤정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모든 것이 다음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테이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빠가 당하는 모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일한다 해도 생활 수준은 좀 달라 보이네요.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태준을 완전히 하급자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태준은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묵묵히 들으며
여유로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오빠의 그 침묵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지를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태주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였어요. 세계적인 기업들 간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국제법조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도 아내의 공격에 동조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부족해요. 결혼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마치 윤정의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 부족하다는 뜻이었어요. 윤정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태도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윤정과 그의 오빠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강하게 맞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민수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어요. 해외에서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된 로펌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류나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은 태준의 전문성 자체를 의심하는 발언이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뛰어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인지, 뉴욕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태주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국제중재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겸손한 답변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군요. 진짜 실력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해졌을 텐데 왜 해외에만 있는 건가요? 그 말에는 태준이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해외로 도피했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을 이뤘는지, 얼마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태준이 해외에 머무르는 이유는 전혀 달랐어요.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천세그룹 사위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시선을 받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더욱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이런 수준의 집안과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진 것을 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오빠라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실망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민수의 부모님에게는 더욱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그래도 자신을 아시는군요. 현실을 직시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완전히 태준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윤정은 오빠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오빠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처받고 있을 것이었어요.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너무 심하세요. 윤정이와 태준 형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앉아라. 이건 어른들의 일이다. 민수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에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민수가 자신들을 위해 부모님께 맞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태준의 침묵이 계속되자 민수의 어머니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수준이 안 되는군요. 제대로 된 반박도 못 하시는 걸 보니 말이에요. 이런 분과 우리 민수가 사돈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수의 아버지도 동조하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태준은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우월감을 주었어요. 윤정은 오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감이 폭발 직전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우리 체면이 서겠어요? 이런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말은 윤정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모욕을 참고 볼 수는 없었어요. 오빠가 아무리 인내하려고 해도 자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 테이블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망시켜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부모님은 그런 태준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상황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이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윤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모든 것이 다음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테이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서 폭발 직전까지 치밀어 오른 분노가 드디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오빠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결정타였어요. 우리 체면이 서겠어요? 이런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윤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윤정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준도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을 주었어요.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윤정아,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윤정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윤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제가 너무 사랑하지만 제 오빠가 어머님, 아버님께 무시받는 걸 눈뜨고 보고 있기가 힘드네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당황한 듯 반문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들보다 저희 오빠를 훨씬 더 사랑해서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참나, 안 그래도 남매가 좀 무식해 보여서 나도 파혼하자 할라 그랬어. 네가 먼저 선수치냐? 그 말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윤정과 태준을 무식하다고 직접적으로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정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도 오늘 깨달았어요. 그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어요. 좋아요,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사람은 학벌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은 민수의 부모님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어요. 학벌과 지위만을 중시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라고?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만 윤정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를 취했어요. 윤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제가 미쳤다고 합니까? 안 해요, 절대. 그 말에는 완전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거, 제 인생 시궁창에 처박는 거랑 똑같거든요. 윤정의 말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아, 제발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하지만 윤정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정이 민수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의요? 예의가 뭔지 제대로 아시는 건가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게 예의인가요? 그 말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태주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윤정이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런 무례한 아이를 봤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윤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례한 건 어머님이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게 무례한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 상황을 뒤바꾸는 것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민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집안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정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은 당당하게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혀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윤정을 따라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팔을 붙잡았어요. 민수야, 저런 아이 보내줘서 잘 됐어. 우리 체면만 더 깎일 뻔했잖아.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도 컸어요. 윤정과 태주는 레스토랑을 나와서 로비로 향했습니다. 윤정의 마음은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민수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태준이 동생을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잘했다, 윤정아. 그 말 한마디에 윤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빠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윤정이 오빠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하지만 태준이 동생의 말을 막았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태준은 동생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랑까지 포기한 동생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두 남매는 호텔 로비에서 잠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이 든든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정의 선택은 용감한 것이었어요. 사랑보다 자존심과 가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정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상견례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윤정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민수와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지만 오빠를 모욕한 그 집안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동생의 용기 있는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윤정이 사랑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윤정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동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윤정은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윤정이 갑자기 더 열심히 일하게 된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윤정은 아무에게도 그 일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태준도 뉴욕에서의 업무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동생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윤정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준이 업무차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제중재 관련 중요한 사건 때문에
천세그룹 본사를 방문해야 했어요. 사실 태준이 천세그룹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해외에서 처리하거나 필요시 화상회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출입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었어요. 천세그룹 본사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40층이 넘는 고층 빌딩으로 한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이 건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건물에 들어섰어요. 로비의 웅장한 분위기와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특별한 감정 없이 담담하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법무팀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태준은 이번 업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국제계약 분쟁 사건이었는데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태준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태준의 전문적인 조언과 해결책에 참석자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역시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태준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평가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건물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바로 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천세문화재단 업무차 본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태준과 마주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태준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윤정의 오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주 전 그 불쾌했던 상견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도 민수의 어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태준이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천세그룹 본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업무층까지 올라갔다 오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아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셨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다소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준이 이곳에 무슨 일로 왔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태준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업무차 잠깐 들렀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성격이었거든요. 민수의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왜 천세그룹에 업무차 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천세그룹의 한 임원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의에서 함께했던 분이었는데 태준에게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었어요. 태준 변호사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복잡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임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폭탄이었습니다. 역시 회장님께서 사위분께 의지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복잡한 사안도 척척 해결해 주시고요. 그 순간 민수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금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들었나 싶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사위라고요? 민수의 어머니가 다시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원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변호사님이 우리 회장님 사위셔요. 미국 로펌에서 국제중재 전문으로 일하시는. 하긴 워낙 언론 노출을 꺼리셔서 모르실만 합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 전 상견례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천세그룹 오너 일가의 사위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내가 상견례에서 무시했던 윤정이 친오빠가 우리 오너 사위라고? 민수의 어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임원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자신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요? 임원이 태준의 표정을 보고 당황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천색그룹 오너 사위를 무시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실감했어요. 태주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가 태준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혹시 정말 회장님 따님과 민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어머니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천색그룹 오너 사위를 무시했다는 것의 심각성을 이제야 알았어요. 태주는 더 이상 이 상황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그런 태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로비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민수의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재회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천색그룹 회장의 사위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어요. 윤정은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파혼 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빠를 지킨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태준도 뉴욕에서의 업무에 다시 집중하고 있었어요. 동생의 용기 있는 선택을 여전히 자랑스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윤정이 사랑을 포기했다는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갑자기 거대한 국제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어요.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소송 규모는 무려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수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국내의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지만 모두 부정적인 전망만 내놓았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해온 증거와 논리가 너무 치밀했거든요. 이 소송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국제법과 여러 나라의 법률이 얽혀있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변호사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였어요.
민수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면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였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자랑하던 천세문화재단 이사직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어머니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천세그룹 본사에서 만났던 태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라고 했던 그의 경력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급하게 태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천세그룹 내부의 지인들을 통해 은밀히 조사한 결과 태준이 정말로 국제중재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자라는 평가였어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라는 평가였어요. 특히 복잡한 국제기업 간 분쟁 해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포기한 사건도 태준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몇 달 전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태준과 윤정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과연 태준이 자신들을 도와줄 리가 있을까요? 민수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태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 상견례 때의 일을 생각하면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태준 형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포기 상태였고 승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민수의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해갔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민수의 어머니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윤정에게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태준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윤정을 통해서라도 부탁을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윤정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 정말로 윤정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 전 그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인터폰 소리를 듣고 나와서 민수의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전 그 불쾌한 상견례 이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아,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 목소리에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절박함이 담긴 낮은 자세였습니다. 윤정은 복잡한 마음으로 두 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온 이상 이야기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수의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몇 달 전 상견례 때의 그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굽실거리는 모습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우리가 몇 달 전에 정말 실례를 많이 했다.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몇 달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오빠가 받았던 모욕과 자신이 느꼈던 분노가 다시 살아났어요. 무식하다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정이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따뜻한 환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모욕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국제소송에 휘말려서.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의 위기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왜 자신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핵심을 말했어요. 윤정아, 제발 너희 오빠한테 말 좀 해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순간 윤정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몇 달 전 오빠를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윤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는 분노와 경멸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윤정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윤정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하셨죠? 윤정이 차갑게 물었어요. 무식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집안이 격이 안 맞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몇 달 전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오만함이 지금 이 순간 독이 되어 돌아왔어요. 윤정이 일어서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가세요. 그 말은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윤정아, 제발. 민수의 어머니가 애원했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민수의 부모님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의 차가운 거절에 완전히 절망했어요. 민수의 부모님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윤정의 집을 나선 후 윤정은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심, 그리고 묘한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당했던 모욕과 자신이 느꼈던 분노, 그리고 결국 파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민수 자신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윤정은 핸드폰을 들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바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첫 번째 벨소리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보통 급한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윤정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한 이야기들,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도움 요청,
그리고 자신이 매몰차게 거절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태주는 윤정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윤정의 선택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생각은 어째?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오빠의 의견도 듣고 싶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뉴욕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 그 상견례에서 겪었던 모욕적인 상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태준도 그날의 일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런 노골적인 모욕을 받으면 상처를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참았던 것이었어요. 오빠도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잖아.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 말에는 오빠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전문 변호사로서의 직업의식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소송이라면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그들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무례했던 것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정아.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결정해? 윤정이 놀란 목소리로 반문했어요. 자신이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정이 네 선택이지만 오빠는 뭐든 좋아. 윤정이 선택에 맡길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태주는 동생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 상견례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윤정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했던 것도 윤정이었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한 것도 윤정이었어요. 윤정은 오빠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오빠가 자신을 믿고 맡겨준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윤정의 집 앞에 다시 민수의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함께 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위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윤정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부모님이 정말 잘못했어. 나도 알고 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몇 달 전에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정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희 오빠한테 그런 신뢰를 했던 것.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수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함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민수의 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너희 오빠 말고는 방법이 없어. 윤정은 민수 부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받았던 모욕과 자신이 포기했던 사랑,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민수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도 윤정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윤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몇 달 전 그런 모욕을 받았는데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과 가족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을 정말 용서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도와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절한다면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닉네임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